자, 한국은 이게 아까도 얘기했죠. 복잡한데요. 이 취득세 처음에 부동산 살 때 내는 세금이요. 여기 이제 취득세인데 1에서 3%가 일반 세율이에요. 아까 얘기했지만 우리는 취득세, 농어촌 특별세, 지방교육세 면목으로 해서 0. 몇 프로씩 붙어요. 금액별로. 그다음에 면적별로. 복잡하죠? 복잡합니다. 국민이 많이 알면 안 돼요. 예, 복잡하게 해서 모르게 해야지. 예. 1에서 3.5%. 그래야 정치하는 사람이 마음대로 해먹죠. 이 취득세가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얘기했지만 이 1주택부터 이 조정대상 지역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조정대상 지역은 8%에서 최고 12% 3주택. 비조정대상 지역은 3주택. 그러니까 세 번째 주택 취득할 때부터 중과가 되죠. 8%, 네 번째부터 12%. 법인은 첫 번째부터 12%. 그다음에 증여세. 기존에 3.5%였지만 공시가격 3억 이상은 12%입니다. 그러니까 서울 같은 경우 공시가격 3억 이하가 거의 없죠. 증여도 하도 많이 하니까 증여 취득세도 한번 니네 눈탱이 맞아봐라. 12% 했는데도 증여를 많이 합니다. 그건 무슨 얘기냐? 내가 이 집 가지고 있는 다주택자들 가지고 있는 집이 떨어질 것 같으면 그냥 팔죠. 증여를 안 하죠. 그러니까 파는 게 아까우니까 증여를 한다는 얘기예요. 이 12%를 물더라도 증여를 하겠다는 게 심리가 특히 그 서울이나 이런 주택들은 더 올라갈 것이라는 심리가 강한 거죠. 그러니까 증여를 많이 했다는 얘기예요. 그 통계도 나와 있습니다. 예. 자, 이제 거래세 중에 취득세를 했고 이제 팔 때 내는 양도세. 자,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구간이 있어요. 1,200만 원 이하. 이게 뭐냐? 양도 차익. 내가 샀을 때 팔았을 때 가격을 빼고 그다음에 뭐 중간에 중개비라든지 그 비용 들어가는 거 빼고 그다음에 기본공제 뭐 한 250만 원 빼고 그 구간이 1,200만 원 이하이면 6%고 4,600만 15%, 8,800만 원 24%, 1억 5천 35%, 3억 38%. 최근에 이 구간을 새로 만든 게 5억 이하 40%, 10억 이하 42%, 10억 초과 45%. 이게 새로 만들어졌어요. 작년에. 계속 뭐 만들어냅니다. 이거는 그냥 기본 이제 그 공제해 줄 수 있는 금액이고요. 그래서 이거를 아까 얘기했지만 그러면 양도차익이 12억이다 그러면 12 곱하기 45%가 아니고 이 구간을 다 곱해서 더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양도세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이거는 1주택일 때고 자 2주택부터는 이제 또 중과세율이 붙습니다. 중과세율이 기본적으로 자 조정대상 지역 2주택 2주택은 조정대상 지역에서 아까 그 금액에다 20%를 더 중과를 시키고요. 3주택은 이 30%를 더 중과를 시킵니다. 그러니까 아까 최고 높은 세율이 45%였는데 제일 높은 세율이 30%를 더하면 75%가 더하는 거고 우리가 한 10% 정도는 항상 지방세가 붙거든요. 그러면 75%에다가 7.5%를 더하면 82.5%가 양도세 제일 높은 구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높은 구간은 거의 82.5%를 세금으로 내기 때문에 남는 게 없겠다 해가지고 다주택자들이 지금까지 집을 안 팔았었어요. 그러니까 불만이 굉장히 많아졌죠. 그러다 보니까 부동산 때문에 대선에서도 윤석열 대통령이 된 게 민주당 쪽으로 안 뽑아준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복잡한 게 뭐냐면 우리가 2년 미만까지는 중과를 합니다. 원래 2년 안에는 팔지 말아라. 어떻게 중과하느냐? 1년 미만. 내가 산지 1년 미만일 때는 70% 중과를 시켜요. 그러니까 아무리 많이 올라도 니네 단기로 이렇게 투기는 안 돼 하는 게 단기 중과세율이거든요. 그다음에 2년 미만 일단 60%를 매겨요. 이게 이제 단기세율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법인을 얘기했는데 법인은 이런 게 없거든요. 단기세율이라는 게. 법인은 아까 얘기했지만 양도세 안 내고 그냥 법인세에다가 지금은 이제 20% 주택에 대해서는 예전에 10%만 중과했는데 20% 그래봐야 제일 높은 구간이 그래봐야 40%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법인에서 단타로 사서 파는 거예요. 한국에서는 우리가 전세 제도가 있기 때문에 1억 미만 아파트들을 많이 샀어요. 그 무슨 얘기냐? 갭 5억짜리다 그러면 전세가 4억 있으면 내 돈은 1억만 있으면 되잖아요. 1억짜리 사가지고 1억 오르면 100% 오른 거기 때문에 세금을 법인 만들어서 세금 내더라도 40% 내더라도 1년 만에 1억 오르면 4천만 원 세금 내더라도 6천만 원 먹잖아요. 그러니까 개인들이 법인을 만들어서 그렇게 투기 열풍이 불었던 거죠. 예전에 그 2017년도에 그 피터박 대표님 그쪽 그 LA 쪽 가서 했더니 그 외국인들이 한국에는 전세 제도가 있고 내 돈 요것만 있으면 된다 할 때 다 한국 따라온다고 난리던데요. 그때 가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일단은 한국에서는 조정 대상 지역이냐 아니냐. 아까 얘기했죠. 투기과열지구는 다 조정 대상 지역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거기에 따라서 세금 차이가 양도세도 이렇게 크게 난다. 그리고 1년 미만, 2년 미만에 파느냐 안 파느냐 중과된다. 법인은 그런 게 없지만 법인은 종부세라든지 취득세가 중과가 되기 때문에 예, 그걸 감안하고 사야 된다.
그래서 법인이 그 세제 혜택을 다 없었을 때 엄청나게 거의 막 법인 죽겠다고 난리가 났지만 다시 또 고개를 드는 게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먹을 게 요만큼이라도 있다 그러면 개인에 대한 세금이 워낙에 크기 때문에 투자를 하겠다고 해서 조금씩 이제 고개를 들었던 거죠, 최근에. 다음은 이제 보유세로 갈게요. 재산세랑 종부세가 있는데 종합부동산세. 종부세는 공시가격 11억이 1주택자 넘어가는 사람만 내는 거고, 그럼 재산세는 그러면 가지고 있는 사람들 다 내는 게 재산세죠. 자, 여기 보시면 0.65, 그러니까 6천만 원. 이게 뭐가 다르냐면 공시가격 6억 이하가 있고요. 6억 초과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주택자 법인 6억 초과. 그러니까 공시가격 6억 이하까지는 우리 공시가격 6억 이하라 그러면 한 9억 10억 정도 미만인 거로 그냥 실거래가 기준으로 그렇게 보시면 돼요. 이게 조금 더 싸게 해줘요. 근데 지금 이제 9억 공시가격 9억 이하까지도 더 싸게 해주는데 요거 지금 그 뭐 애워서 될 일이 아니고 대충 이렇게 된다는 것만 알고 있으면 되지. 이걸 어떻게 애웁니까? 그냥 그 찾아보면 되는 거고. 재산세는 그러니까 누구나 내는 세금이고 이거를 대한민국 사람들이 뭐 이거를 프로티지 아무리 그 이 부동산 세무 전문가라고 해서 이거 기억하고 있는 사람 없어요. 그냥 표 찾아보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재산세를 내게 만든다. 구간 대충 이 정도 이해하면 될 것 같고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종부세입니다. 예. 재산세는 누구나 다 내는 거고 종부세 아까 지금 예. 제가 뭐 하나 여쭤볼게요. 예,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한국에 재건축한 거를 자기가 미국에서 한국에 가서 2년을 살고 와야지 세금을 덜 낸다고. 아, 지금 들었는데 재건축하는 걸 2년 살고 와야 된다고 했다는 얘기죠? 네. 그건 뭐냐면 그 법을 재작년에 추진하려고 했는데 무슨 얘기냐? 현재 우리가 그 재건축에 단계가 있다고 그랬죠. 추진위 설립, 조합 설립, 사업 시행인가, 관리처분인가, 뭐 이주 착공, 그다음에 이제 입주. 그런데 이제 조합 설립 인가가 안 난 단지는 2년을 거주해야 조합원 그러니까 그 분양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준다고 해서 추진하려고 했는데 그거는 추진이 안 됐어요. 없어졌어요. 오. 나머지 하나는 뭐냐? 그냥 우리가 보면 이 조정 대상 지역이 지정이 되고 나서 주택을 취득할 때는 2년 실거주를 해야 비과세, 세금을 안 낼 수가 있어요. 1세대 1주택자. 그러니까 그거 말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 고객이 재건축을 얘기했다는 거는 제가 첫 번째 얘기했던 거 그거 법안을 발의했다가 진행 안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거주 2년 해야 비과세 받는 거 조정 대상 지역 이후에 취득한 거는 그거는 아마 대한민국 국민이면 거의 다 알고 있거든요. 그 아파트를 미국으로 올 때 아파트를 팔지 않고 계속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걸 다시 재건축한다고. 그 아파트 서울에 있습니까? 네. 오래됐다면 2017년 8월 2일 이전부터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럼요. 오래됐죠. 그러면은 그거는 30년 된 거? 그러면 2년 살 필요 없어요. 2년 보유만 해도 그거는 비과세 요건이 됩니다. 근데 이제 2년을 아까 얘기하셨는데 예, 그거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다음 우리 양도세가 지금 얘기 나왔는데 양도세가 장기 보유 특별공제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 이제 이게 그 장기 보유 특별공제라는 게 뭐냐면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양도세에서 12억 구간까지는 1세대 1주택은 12억까지는 양도세가 비과세예요. 그 넘어가는 거는 뭐냐 그러면 장기 보유 특별공제 오래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혜택을 주는 건데 옛날에는 보유만 하면은 1세대 1주택이 80%까지 됐는데 지금은 또 중간에 바뀌었다고 그랬죠. 2년 전인가 3년 전에. 니네가 직접 들어가 살아라. 그러니까 모든 게 니네 투기하지 말고 직접 들어가고 사는 것만 혜택을 줄 거야 하는 게 2년 실거주도 비과세가 되는 거고 계속 살게 만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송파에 있는 헬리오시티가 10,000세대 정도 되는데 입주할 때가 보통 그 정도 세대가 들어가면은 전세가가 폭락을 해요. 그렇잖아요. 한 지역에 서울시내 한 지역에 10,000세대가 들어가는데 근데 폭락을 하지 않았던 게 뭐냐면 주인들이 임대를 놓으려고 했는데 실거주 요건을 강화해 보니까 다 들어가서 사는 사람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전세가가 안 떨어지는 거예요. 그만큼 현재까지는 실거주 요건을 강화했다. 근데 집값이 안 떨어지고 오히려 전세가가 올라가니까 이 정책이 실패했다고 하는 건데 어찌됐든지 간에 1세대 1주택은 자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바뀌었냐. 보유기간하고 거주기간을 10년 동안에 최대 10년 동안에 40%씩을 나눠버리는 거예요. 야 보유만 해서 80% 다 안 줘. 네가 직접 사는 기간을 줄 거야. 그럼 뭐냐면 3년, 4년, 5년 이게 기간에 12%, 16% 이거를 더하는 거예요. 양쪽을. 이해 가셨죠? 그래야지 12억 초과하는 거는 이걸로 혜택을 주는데 근데 1세대 1주택은 이거 큽니다. 왜냐하면 내가 시세차 20억 났는데 이거 아니면은 이거 득을 많이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비싼 집을 자기가 살고 있어야 돼요.
많이 올라간 집을 살고 있어야 나중에 팔 때 이 장기보호 특별공제 거주 요건도 많이 완화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나머지는 뭐냐? 나머지는 기본적으로 15년에 30%입니다. 여기 있죠. 15년에 30%. 여기 15년에 30%. 이게 뭡니까? 토지, 건물, 주택. 토지도 장기보호 특별공제가 있고 건물도 있고 다 있는데 다주택자, 조정 대상 지역의 다주택자는 중과가 된다고 그랬죠. 중과가 될 때는 장기보호 특별공제가 아예 없어요. 중과가 되지 않는, 그러니까 뭐냐면 다주택자도요. 아까 조정 대상 지역이 아닌 지역, 예를 들자면 강원도에 천원 이런 지역에 집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장기보호 특별공제 15년에 30%는 돼요. 다주택자도. 근데 서울에 2주택 있는데 판다. 장기보호 특별공제는 당연히 안 되고 양도세도 중과가 되죠. 이 장기보호 특별공제가 중요하다. 고가주택일수록. 한국에서는 이 세무라든지 법규를 모르면 아무리 많이 올라도 정말 그 돈을 벌 수가 없어요. 이 지금 종부세율을 이번에 그 송영길 서울시장 후보 이제 떨어졌죠. 오세훈 서울시장이 됐으니까. 근데 뭐냐면 자기가 그 표를 좀 얻으려고 다주택자가 공제가 지금 현재는 종부세가 6억이 되는데 1주택자처럼 11억 공제를 해주겠다. 이거 법안 발의는 돼 있어요. 민주당에서. 근데 송영길이가 떨어지니까 이거를 통과시키지 안 시킬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전반적으로 보면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겁니다. 지금 한국에서는 집값이 조정을 받고 있어요. 그리고 금리 인상이 지금 한국에서는 이제 금리 얘기도 제가 하겠지만 최근에 세 차례 올라가지고 1.75%까지 올랐는데 한국도 앞으로 미국이 올리면 미국 당연히 올리겠죠. 그러면 두 차례 세 차례 올해만 올리면 금리 인상이 상당히 되면은 결국에는 뭐냐? 내가 현금 보유가 없고 연끌했던 20대 30대도 연끌해서 뭐 6억짜리 5억짜리 많이 샀거든요. 신용대출까지 받고 이런 사람들이 사는 지역들 서울의 노원구라든지 저가주택들 뭐 도봉구라든지 또는 경기도의 저가주택들 이런 데가 가격이 더 많이 떨어집니다. 금리가 올라갈수록. 서울 강남 서쪽은 경고예요. 왜? 투기과열지구에서 15억 초과하는 아파트는 대출을 이미 몇 년 전부터 아예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최근에 거래된 거 100억, 200억짜리는 다 현금으로 다 산 거예요. 주택은. 여기 청남동에 최근에 분양하는 거 있잖아요. 350억짜리도 분양합니다. 그 가수 아이유 유명합니까? 미국에서? 가수 아이유도 여기 청남동에 한 150억짜리 분양받았어요. 와우. 골프 선수 박인비 저기 그 장동건 고소영 부부 거기 청남동에 있는 고급 주택 그거 다 지금 100억이 넘어가는 주택들이에요. 청남동 한남동에 이 비싼 주택들이 어마어마하게 줄어들고 있어요. 제가 몇 년 전부터 얘기했지만 양극화가 더 심해지고 있다.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 그게 코로나가 더 앞당겼다. 코로나 때 보세요. 대부분의 자영업자들 다 죽어났는데 돈 버는 기업들만 많이 벌었잖아요. 그리고 그 돈 많이 벌었던 기업의 직원들은 또 인센티브라든지 연봉이 엄청 올라갔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돈 있는 사람들이 살 수 있는 강남 서초구의 수요는 계속 많아지고 돈 없는 지역은 수요가 줄어드는 거예요. 양극화가 되는 거예요. 지금 현재 강남 서초구만 올라가고 있어. 송파구도 떨어지고 있는데 강남 서초구의 고액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어요. 얼마 전에 나인원 한남의 그 가수 지드래곤이라고 100평짜리 펜트하우스를 164억에 샀습니다. 그거 분양받으신 분이 저한테 물어볼 때 펜트를 사야 돼? 75평을 사야 돼? 그래서 제가 펜트 사세요 그랬더니 펜트 사라고 그랬더니 펜트는 안 사고 팬티 사고 75평으로 갔더라고. 내가 펜트 사라고 그랬잖아요. 펜트가 더 비싼 게 더 많이 올랐어요. 75평짜리가 한 45억 했는데 지금 85억 가는데 45 올랐거든요. 근데 펜트가 한 그때 60, 70억 했는데 지금 한 100억이 올랐잖아요. 집이 100억이 올랐어요. 몇 년 만에. 아이고 참. 그러니까 요즘에 이 돈이 아닙니다. 지금. 돈이 아니에요. 저도 제가 여기 강남구청역 청남동의 한 강남구청 5분 거리에 3년 전에 한 단독주택이 나와서 제가 이제 그래도 조그마한 사고가 하나 있어야겠다 해가지고 그게 그때 평당 7천만 원이었는데 지금 평당 2억 갑니다. 3년 만에. 제가 그거 샀으면 가만히 앉아서 100억을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근에 그만큼 이 부익부 빈익빈이 한국에서 더 강해졌다는 거예요. 오른 지역은 엄청나게 오르고 그렇지 않은 지역과 차이가 더 엄청나게 났다는 거예요. 강남과 강북을 비교했을 때도 그러니까 한강 이남, 강남뿐만 아니라 한강 이남과 한강 이북이 있죠. 한강 이남이 통계적으로 훨씬 더 많이 올랐다는 통계가 있어요. 어쨌든 이 한국에서는 사람들이 인식하는 게 무조건 서울이다. 갈 수 있으면 서울이다. 서울 안에서 무조건 강남권이다 하는 게 강해요. 돈이 없어서 못 사지. 그런 인식은 한국에서는 굉장히 강합니다. 지금. 하지만 내가 형편이 안 되는데 어떻게 강남을 다 가? 그러니까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는 곳을 찾는 거죠. 여기 그 보시면요. 이게 파란색이 한강 이북이고 빨간색이
이 파란색이 한강 이북, 한강 북쪽, 빨간색이 한강 이남인데 2017년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시작할 때 차이가 평균입니다. 3억 정도 차이 나는데 지금은 평균이 7억이 차이 납니다. 그러니까 이 한강 이남이 훨씬 더 많이 올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호도가 이게 이제 그 정책이 이렇게 만들었다는 게 뭐냐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하다 보니까 똘똘한 한 채로 간 거예요. 똘똘한 한 채. 여러 개 가지고 있어도 많이 올라도 양도세 많이 내고 뭐 가지고 있는 데가 보유세 많이 내니까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똘똘한 한 채로 가다 보니까 서울을 선호하게 됐고 지방 사람들이 서울 와서 많이 살고 서울 중에서도 내가 능력만 되면 한강 이남에 비싼 아파트 사야 내가 얘기했죠. 1세대 1주택에 대한 세금 혜택. 아까 장기보 특별공제라는 이런 게 혜택이 많으니까. 그래서 정부의 정책이 결국 이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세금은 네 가지가 있는데 굉장히 그래서 세금에 대해서 아는 게 중요하다, 한국에서는. 그 정책. 굉장히 복잡합니다. 한국은 재개발 지역도 잘못 사면요. 그 조합원 지양도가 안 되는 게 복잡해요. 그 지금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이거는 이제 복잡한데 오세훈 서울시장이 하는 거 신속통합 계획이라고 하고 뭐 이름도 막 그거 있잖아요. 누구 사람만 바뀌고 이름도 바뀌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그냥 재개발인데 어디는 몇 년 몇 월부터 사면은 조합원 지양도가 안 되고 막 이런 게 복잡해요, 한국은. 그러니까 한국은 재개발 재건축 살 때 정말 잘 사야 돼. 그렇지 않으면은 낭패를 봅니다. 아, 예, 말씀하세요. 대표님, 그러면 지금 예, 세금이 이렇게 복잡한데 예. 보통 사람들이 집을 사고 팔면서 여기는 이제 그게 에스크로에서 다 이제 뭐 프로퍼티 텍스며 이런 걸 다 계산을 해가지고 해주는데 예. 여기 누가 해줘요? 그러니까 이제 본인이 세무사에 전화해서 알아보기도 하는데 또 예. 세무 상담도 받기는 하는데 그렇게 안 하는 분도 요즘은 많은데 제가 이 상담 제도를 몇 년 전에 최초로 도입을 했거든요. 왜 변호사한테만 돈 내고 상담 받냐? 부동산도 전문가라는 게 있다. 돈 내고 상담 받으라. 했던 게 몇 년 전부터 해서 요즘은 이제 조금 상담 받으러 오고요. 그래도 그 돈이 아깝다고 몇 억씩 날리는 분도 많아요. 하고 나서 이거 세금 이렇게 낼지 몰랐다고. 그러니까 본인이 한 몇십만 원 안 쓰고 몇 억 날리든가 본인이 선택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직도 비싸다고 하시는 분도 많아요. 그러면 결국 그 지금 저기 우리 영환 선생님 질문하셨듯이 거래 대금은 일단 다 넘어가는 거고 그 네. 받은 사람들이 알아서 세금을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여기 미국 같은 경우는 내야 되는 게 있으면 미리 그 거래 대금을 셀러나 다 이렇게 주기 전에 아니에요.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네. 우리는 각자 통장으로 가잖아요. 그럼 그리고 나서 이제 안 내면 이제 국세청 그리고 나서 이제 신고를 하잖아요. 신고를 이제 하면서 이제 내죠. 그거를 뭐 60일 이내 취득은 뭐 30일 이내에 뭐 신고하고 뭐 양도세는 60일 이내에 신고하고 뭐 그 기간에 안 내면 이제 과태료 이제 나오죠. 아, 거기서는 에스크로로 해서 다 끝냅니까? 미국에서는? 네. 내가 받을 돈만 딱 받는 거죠. 그런 거 낼 거 다 내고. 공제하고요. 세금 다 공제하고요. 물론 프로핏 게인은 나중에 저기 인컴 택스를 보고할 때 넣어야 되지만 그거를 제외한 부분은 대부분 다 빠지고 내가 받게 되죠. 아, 그게 다르군요. 우리는 그 사람 명의로 계좌 이체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그 간혹 가다가 요즘에도 사기가 되는 게 뭐냐면 주민등록증을 도용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나이 드신 분이나 연세 드신 분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홀려가지고 그거 해가지고 자기 거라 그래서 팔았는데 그 뉴스에도 최근에도요 그런 그 뉴스에 경찰에 잡힌 사람이 있어요. 남의 거 팔아가지고 걸려가지고 그 주민등록증을 도용해가지고 그러니까 그 사람 명의로 이제 넣잖아요. 통장도 미리서 만든 거 빼내가지고. 야, 사기 수법은 아마 대한민국 사람이 전 세계에서 1, 2등 할 겁니다. 아주. 그거 들었어요? 이거 요즘 사진 찍을 때 이거 하지 말라고. 지문을 갖다가 이거 사진 보고서 지문을 만들잖아요. 그래서 지문 만들어가지고 인감증명서를 만듭니다. 그래가지고 사기해서 몇 달 전에 뉴스에 나왔잖아요, 한국에. 한국 사람도 되게 똑똑해요. 이거 사진 찍을 때 이거 하지 마세요. 이거 했다가는 가지고 있는 재산 다 날아갑니다. 워싱턴 잘 들리십니까? 네. 예. 예. 세상 무서워졌네. 아, 이거 무서워요. 요즘에 사기 수법이 요즘에 그 보이스피싱도 그 요즘에 그랬대잖아요. 돈으로 안 하고 그 중간책 그 유통책한테 보이스피싱에서 돈을 받으면 그 돈으로 중고 가서 갤럭시라든지 비싼 시계 사오라 해서 가져오라 한다잖아요. 그거 추적 안 당하려고. 계속 발전을 한다니까 보이스피싱도. 예. 아, 장 대표님, 예. 그러면 지금 이제 정부가 바뀌고 난 다음에 예. 그 외국인들 투자를 예. 선호하는 쪽으로 갈 것 같아요? 아니면은
외국인들이 한국 투자하는 거예요? 지금 일단은 확실한 거는 중국 사람이 투자하는 거 싫어합니다. 왜냐하면은 뭐 거기도 마찬가지겠지만 우리 그 투기 열풍이 불었을 때 중국 국적 그러니까 거의 한국에서 조선족이거든요. 예, 예. 조선족들이 꽤 많이 샀는데 한국은 뭐가 있냐면 외국인이나 그래서 차별을 시키는 게 없어요. 똑같아요. 근데 우리 뭐 싱가포르나 다른 데 보면 외국인도 취득세 더 물리게 하고 막 중국이나 그런 데가 있잖아요. 근데 한국은 그런 게 없고 대출도 베트남 이런 데는 외국인 대출 안 되거든요. 대출도 우리는 만약에 미국 사람 산다 그러면 미국에서 네가 소득 냈던 거 증명만 가져오면 한국 사람처럼 똑같이 대출해줘요. 그래서 이제 규제를 해야 된다는 얘기가 계속 나왔었는데 지금은 또 이게 하향세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규제를 할 것 같지는 않아요. 이게 계속 오르고 있는 시기면 아마 규제를 할 수도 있는데 지금은 이제 조정을 받고 떨어지는 시기인데 굳이 할 것 같지는 않아요.